안녕하세요. 사차 잡는 저격수 박지우입니다. 첫 번째 참교육 영상으로 리섭에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걸까? 헬조선의 현실을 꼽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 영상 중에 카푸어를 소재로 한 영상을 처음 봤는데 대부분 외제차 오너들을 카푸어라고 일반화하더라고요. 본인도 외제 차량을 48개월 풀대출로 장기 렌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130만원가량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큰 손해까지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후 디지털 노마드라고 본인들이 게을러서 돈을 안 버는 거라고 사람들 혼내는 영상이 있는데 집에 앉아서 월 300만원, 500만원을 우습게 벌든 말합니다. 아니 집에 앉아서 몇백만원을 우습게 버는 사람이 130만원 언저리 할부를 못 내서 엄청난 손해까지 보면서 매각을 했다? 앞뒤가 맞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죠. 본인이 근로자 시절 공급을 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33만원 냈다고 하네요. 그럼 세전 300만원을 잡고 한번 계산해보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이 13만 5천원,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96,900원, 장기요양보험료 8,240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이 19,500원, 총액 25만 9,600원, 대략 26만이라 치고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 74,660원, 소득세 10%가량, 지방소득세 7,460원, 고압 34만 1,760원, 대략 34만원 정도 넘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수나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을 33만원씩 3년을 모으면 1,188만원인데 이분은 이 돈으로 차를 한 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준준형 기본 옵션만 넣어도 2,000원 육박하는데 1,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차를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고 하면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지적하겠지만 살면서 이런 부를 사람들을 종종 봐주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 즉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는 무시하고 말을 대충 끼워 맞추죠. 필요에 따라 자기한테 불량은 줄이고 유량은 또 엄청 부풀리죠. 일단 계속 가보시죠. 세금 내는 게 아깝답니다. 졸라게 아깝답니다. 피눈물까지 난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답니다. 본인 같은 서민들이 낸 세금은 스스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답니다. 문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네요. 소방 및 응급 분야를 민영화 서비스에 빗대고 있는데 로또보다 희박한 헬기 서비스까지 운운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 조금 전만 해도 본인의 수익을 300만원으로 표본을 잡아두고 이번엔 여러분들을 200만원 소득자라고 기준을 낮춰버리죠. 본인은 매달 세금을 34만원씩이나 내서 3년이면 차 한 대 값이라고 부풀려놓고 이번엔 당신들의 소득은 달랑 18,000원이라고 낮추죠. 쉽게 말해 자신이 33만원을 상정할 때 국민연금,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다 때려 박아놓고선 이번에 우수리 다 떼고 소득세 꼴랑 18,000원 내는 주제에 앞서 내가 열거한 그런 서비스들을 감히 받을 수 있냐고 환영거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증세든 감세든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랑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해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죠.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진세를 때려서 부유층 증세하기 좋죠. 반대로 간접세는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제조하게 되면 주세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주주업자지만 실질적으로 주세를 부담한 쪽은 소비자가 되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무리 많이 사도 누진해서 과세가 되지 않고 삼성의 이재용이 구매하던 노숙자가 구매하던 과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진성에 대한 문제를 낳기도 하죠. 다시 정리하면 서민들이 밥을 먹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생활하는 모든 비용에 간접세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공산품 볼펜을 하나 사도 거기에 세금이 붙고 특히 서민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생각외로 간접세 막 나가는 겁니다. 달랑 소득세 18,000원 같은 소리면 대갈통 터집니다. 이분은 왜 계속해서 너희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번에도 공무원의 임금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만 나오고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은 공무원 임금과 일절 영향이 없다고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낸 세금은 치안에 쓰고 누가 낸 세금은 복지에 쓰고 누가 낸 세금은 공무원 월급에 쓴다고 정해놨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선동에 넘어가서 댓글로 뼈 때린다, 최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가리 빵꾸나고 골병 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한테 세금의 절대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고마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 이거 무슨 선량한 국민들 탈세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성실하게 납세하더라도 자신보다 돈 많은 부자한테 평생 고마움을 갖고 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게 무슨 젊은 우파입니까? 뇌피셜, 사이비 교자입니까? 본인이 무슨 헌법 제정자입니까? 세금 정책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데 무슨 적절한 세금이니 형편이니 배려니 그런 소리를 하죠. 이 사람이 아까부터 화내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최비곤층 50%, 즉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상위층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헬조선 거리는 게 보기 거슬리니까 닥쳐라 이겁니다. 본인 말대로 자신도 무임승차가 확실한데 문재인 욕하고 정부 욕하고 나중에 해정부 거리는데 그 이중성은 뭡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 20%가 소득세 91%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하위 50%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답니다. 2,500만 넘는 국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무임승차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대체 무임승차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기준이 뭔데요? 병역 기피하고 탈세한 사람이 무임승차입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한 국민이 단지 현재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면 무임승차입니까? 무임승차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올라타는 거, 그게 무임승차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반기업정서로 이어지는지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부자를 적으로 대기업을 적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나 기업을 욕하는 건 그들이 잘못했을 때 도덕성을 문제 삼거나 안한 부인을 꾸짖는 거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로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불우한 극소수의 인원?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뒤에 평범한 가정이라는 문맥으로 볼 때 가정이 불우한 사람 정도로 순회해 보자면 본인의 말은 즉 가정이 불우하면 나라 탓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놀라운 발상이네요. 전 세계가 호황기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업태와 종류, 종목에 따라 시점에 따른 경기 호황과 불황이 다르고 수많은 변수에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용하는데 하물며 거시경제, 즉 고가 경제를 호황이다 불황이다 무자르듯이 규정하는 건 경제 전문가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정부 부처는 이를 매우 정밀하게 판단하여 긴축 또는 확장 정책을 펼쳐야죠. 2018년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경기 하강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고 올해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죠. 단순히 어디 동네형 말 그러더라 카더라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해외 경제가 호황이라는 정보를 내보내면 문재인이 가만히 안 있어서 즉시 방송사 사장이 경질된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싸구려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선동으로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게 무슨 깨어있는 우파청년 논리입니까? 구상유치 아닙니까?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문제를 밥 먹고 똥 싸는 거에 비유로 합니다. 세상과 사상의 틀이 뒤틀려 편협하고 극단적입니다. 이런 분한테 무슨 시대 정신을 요구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의 인프라 자체가 헬조선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정말 괴상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건 문재인 탓.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좋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됨. 그러나 문재인은 재앙일 뿐. 헬조선은 안 되고 헬정부는 된다. 참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왜 본인은 자신보다 세금을 많이 낸 문재인과 그 주사파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영상을 비판한 사람들한테 논리학의 기초를 배우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무슨 어디 대학교 무슨 논리학과 전공했습니까? 뭐가 그리 부자한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 모든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배웠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선 자신은 성악설을 신봉한답니다. 이분의 말에 앞뒤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시죠. 그리고 당시에 제 댓글을 찾아봤더니 제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직설적인 제 댓글에 화가 났는지 직후 이분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다음 영상에서도 뜬금없이 영상 가운데 고마움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댓글을 보면 똑똑한 젊은이라고 칭송하고 대통령 시켜낸다고 주장하고 어떤 부모는 본인 자식이 크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금 아껴다가 구독료라는 함정에 빠져 뻔한 사람들 똑바로 보세요. 이게 당신 영웅의 실체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해외 경제가 호황이라는 정보를 내보내면 문재인이 가만히 안 있어. 우리나라 뉴스에서 해외 경제가 호황이라는 정보를 내보내면 문재인이 가만히 안 있어서 즉시 방송사들이 경질된답니다.